네, 이번 시간에는 구겐하임에서 10월까지 하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그 현대미술 작품들을 소개하는 But a Storm is Blowing from Paradise 전시에 나온 작업들 중에 하나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작업은 지금 구겐하임 전시가 되어 있는 광경을 보고 계신데요. 카더 아티아라는 그 프랑스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제 부모님이 알제리아 출신이어서 알제리 출신의 작가인 그 작가의 그 작업을 보고 계시고, 작품의 제목이 이제 무제이고 가르다이아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중앙에 보시는 것처럼 무슨 뭐 톱밥이나 아니면 모래 같은 걸로 무슨 모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커다란 설치 작업이 있고, 뒤편에 보시면은 벽에 두 명의 남자 사진이 붙어져 있고, 또 그 정면에 보시는 사진 왼쪽으로는 5개 무슨 문서 같은 것이 또 벽에 붙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게 이 무제라는 제목 아래에 아티아가 설치를 한 작업의 전부 그 일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앙에 있는 작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무슨 뭐 그 뭐 정방형 형태의 건물 같아 보이는 그런 그 구조물들을 그 모형을 만든 것이라고 아마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위에 돔형 형태의 그 지붕을 가진 건물들도 있고, 가운데 보면은 우뚝 솟은 무슨 탑 같은 건물도 보이시고요. 이 작품의 부제인 이제 가르다이아가 무엇을 지칭하냐면 바로 알제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르다이아가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은 그 알제리아의 수도인 알제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사하라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 사하라 사막 지역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르다이아라는 도시이고, 이 작품의 이미지, 그러니까 중앙에 설치된 그 모형 이미지는 이 가르다이아라는 도시에 있는 그 조그만 마을 음잡밸리라고 알려져 있는 음잡 계곡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마을의 산등성이를 따라서 쭉 나열되어 있는 건축물의 모형들을 만들어서 작가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왜 작가가 이 음잡밸리 혹은 이제 가르다이아라는 도시의 그 건축물의 모형을 만들었냐 하면은, 이 도시 자체가 1982년에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로 지정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유네스코 그 세계 유적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서 그 굉장히 많은 관심을 더 받게 되었고, 사실은 그렇게 세계 유적지로 지정되기까지에는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한 그 문화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벽면에 5개의 문서는 이 가르다이아가 유네스코 그 세계 유적지가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그 유네스코의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킴을 증명하는 그 문서들이에요. 뭐 유네스코 세계 유적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이제 충족시켜야 하는데, 뭐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뭐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그런데 가르다이아 같은 경우는 첫째 그 여러 한 세네 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런 그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 저 건축물들이 거의 한 8세기 9세기 무렵에 지어진 건축물들인데, 그 이런 건축물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은 물론이려거니와, 이런 건축물들이 현대 건축이나 그 건물이나 아니면은 도시계획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그 선정 이유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영향을 끼쳤는지는 이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이 가르다이아가 알제리아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알제리아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었죠. 1830년부터 1960년 이제 독립할 때까지. 그래서 이 도시 자체, 이 알제리아로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여행을 다니고 식민지 중에 하나였었으니까 그 많은 영감을 뭐 문학가, 예술가, 뭐 건축가, 미술가들 등등등 뭐 많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재밌는 거는 이제 60년대 이제 시모르 보바르가 이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이 건축물을 보자마자 자기 이제 느꼈던 그 감정을 자기 책에 서술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보바르가 마치 큐비즘을 그 실체화시켜 놓은 도시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블로 피카소의 큐비즘 시기의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큐브 형태, 그러니까 정방형 형태의 이제 그
건물들이 막 촘촘히 이제 모여져 있으니까 보바르는 그림에서 보던 이런 큐브 형태들이 도시 실체화돼서 도시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가르다이아라는 이 도시 자체는 원래는 그 모자바이트라 그래서 무슬림 계열의 무슬림에서 여러분이 뭐 시아파, 수니파 이런 그 분파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바디파라고 아주 소수 분파가 있는데 그 무슬림 이바디 분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르다이아는 기본적으로는 뭐 어떤 도시냐면은 이슬람 도시인 거죠. 건축물들도 거의 다 모스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하루에 5번씩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시간 알려주는 그 탑이 있죠. 모스크에는 미나렛이라던가 그런 건축물들이 다 이 형태로 지어진 것이고 왜 저런 디자인으로 건축을 했냐면 역시 그 무슬림의 그 한 분파인 이바디 분파의 그런 종교적인 원리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면 지금 보는 이 모형, 구겐하임에 전시가 된 이 아티의 그 모형, 아티가 만든 이 모형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뭐 톱밥 같아 보이기도 하고 모래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직접 보시면 더 확실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로 만들었냐면 바로 쿠스쿠스로 만들었습니다. 쿠스쿠스는 모로코나 알제리 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에 에서 나온 작물이고 뭐 세몰리나라는 밀 의 일종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식 재료이죠. 뭐 쌀이나 그 빵을 만드는 밀처럼. 우리는 뭐 샐러드에 넣어 먹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쿠스쿠스는 굉장히 이렇게 잘 흐트러지고 그런 재질이어서 사실은 우리가 뭐 쪄먹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불려 먹거나 하죠. 이렇게 쫀득쫀득해지는 식감을 위해서. 그래서 이 쿠스쿠스로 저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작가는 이제 그냥 단순히 쪄서 틀에 넣는다고 해서 이 모형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부스러지고 마르면은 다 무너지고 그런 걸 여러 번 반복한 끝에 소금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틀을 찍어냈더니 형태가 오래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소금도 그렇고 이 쿠스쿠스도 그렇고 소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가르다이아라는 도시가 있는 그 사하라 사막에 굉장히 많은 소금 광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 광산에 있는 소금 또 알제리아나 모로코 지역에서 이제 주 식재료로 쓰는 쿠스쿠스에서 아주 지역적인 그 재료를 가지고서 설치 작업을 만든 거죠. 근데 왜 이런 형태의 도시를 쿠스쿠스와 소금을 넣어서 만들었냐면은 바로 저 벽면에 보이는 두 유럽 남성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라는 아이디어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저 두 남자가 뭐길래 저 남자들에게 이런 식사 대접을 특히 또 가르다이아라는 음자밸리 도시 모형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저 두 남자는 유럽의 건축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왼쪽에 안경을 쓰고 있는 남자는 르꼬르비지에이고 오른쪽에 있는 남성은 페르낭드 뿌이용이라는 프랑스 건축가예요. 이 두 남자가 바로 이 가르다이아라는 지역의 음자밸리에 있는 그 건축물들을 보고서 영감을 받아서 근대 건축의 그 여러 디자인을 도안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코르비지에는 스위스 태생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프랑스 그 국민으로 귀화를 하죠. 그래서 귀화한 이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이제 알제리아 여행을 하게 되고 가르다이아에 가서 저런 형태의 건물들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우리가 근대 건축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의 그 여러 가지 빌라들을 디자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보시는 건 이제 프랑스 파시라는 도시에 있는 빌라 사보이를 보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겉에 어떤 군더더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장식적인 요소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형태의 그런 건축 디자인. 우리가 건축사에서는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디자인을 만든 여러 건축가들 중에 한 명이죠. 르코르비지에가. 그리고 페르낭드 뿌이용이라는 사람은 역시 프랑스 건축가로서 또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아의 그 수도인 알지에의 도시 건축을 주로 담당했던 건축가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알지에 있는 클리마드 프랑스 같은 저런 이제 그 종합 주거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 때에 이 뿌이용이라던가 뭐 르꼬르비지에처럼 전부 다
그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 있는 가르다이아라는 이제 도시에 가가지고 그 건축물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라는 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보통은 식민지가 이제 그 피식민지 국가에 이제 어떤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거꾸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가르다이아의 그런 아주 고대 그런 건축물들이 근대 건축에 이제 영향을 끼친 거죠. 사실 그런 이유로 이제 유네스코 그 세계 문화 유적지로 지정되기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서구의 어떤 근대화라던가 근대 건축 혹은 이제 뭐 모더너티, 뭐 모더니제이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식민의 역사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근대 건축을 얘기하거나 건축사에서 인터내셔널 스타일을 얘기할 때 알제리의 건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의 역사 그리고 식민의 역사 알제리아와 프랑스의 관계 아마 적어도 르꼬르비지에나 페르낭드 뿌이용이 알제리아를 여행하면서 영감을 받았을 때에는 알제리아의 그런 식민 상태라던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 알제리 전쟁도 일어나죠. 그런 것에는 크게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층위들,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화적인 층위들을 저 설치 작업 하나로 드러내고 있는 작업입니다.